끈 아빠. 근데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아빠가 궁금하네요. 재밌겠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노지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나이가 45살. 저랑 비슷한,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비슷한 또래라서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연입니다. 슬픈 가족사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 지금 저거 보여? 바위에 있는 여자. 무슨 여자? 바위만 보이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 저의 별명은 귀신 보는 아이. 아 그래, 우리 사연도 종종 나왔었죠. 이상하게 제 눈에는 사람이 아닌 것들이 보였거든요. 아 그래. 그래. 저 뒤에 뭐 안 보여요? 거기 뒤에 안 보여요? 카메라 감독밖에 없는데요. 놀라라. 처음엔 그저 놀랍고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가족한테 이러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사건은 제 나이 12살. 어머. 아버지와 함께 대성리로 놀러 간 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창문 하나 없는 허름한 재본소에서 근무하셨는데 아빠! 아이고 우리 지우. 아유, 아빠 귀한 보물이 더위 먹으면 큰일 나는데 왜 나왔어? 응? 너 집에 가서 뭐 먹고 싶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셨으면은 퇴근한 우리 아빠의 옷이 늘 소금기로 가득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제 걱정뿐이셨어요. 좋은 아버님이시네. 그리고는 한 달에 겨우 하루 재본소가 문을 닫는 날 저와 함께 대성리로 물놀이를 가셨죠. 잠깐만. 친구 챙겨가야지. 자, 일단 너무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알지? 혹시나 제가 멀리 떠내려갈까 봐 안전장치를 해두신 거였어요. 그래야지. 시원한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고 한참을 즐겁게 놀고 있는데 계곡 한가운데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괜한 승부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바위를 딱 짚었는데 뭔가 물컹한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람 아니다. 맞아. 또 귀신 보이는 거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사라지는지 저 알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내쉬고 감았던 눈을 뜨자 역시 바위에 있던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물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몸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뭐야? 얼음장같이 서늘한 뭔가가 제 발목을 감고 아래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점 의식을 잃고 꺼져가고 있는 그 찰나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쑥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우리 지우 안 된다고. 괜찮아? 괜찮지? 계곡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마치 그 여자로부터 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정부 아버지가 뭘 알고 있나? 괜찮지? 아빠, 아빠도 이 귀신이 보여?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호야, 오늘 일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보자. 신신당부하시면서요. 엄마만 안 보이는구나 이 집이.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뚝뚝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겁에 질린 듯한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방에서요. 불길한 생각에 황급히 거실로 나갔는데 집안 바닥에 물이 그것도 한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자국을 따라 걷자 안방 앞에 작은 웅덩이처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꽉 틀어 막고 말았습니다. 계곡에서 본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라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두 팔을 버둥거리는 나의 아버지. 하지만 여자가 그런 아버지의 왼손을 그대로 붙잡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비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왜 이래? 제 비명 소리에 그제서야 잠이 깬 어머니가 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동시에 여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요. 저희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뇌출혈로 무려 아이고. 6개월 동안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신마비로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된 나의 아버지는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한없이 다정했던 나의 아버지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 멀리 남자 만나고 왔지.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돈을 벌어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한 날이면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말았죠. 그 귀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저는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우리 모녀를 10년 동안 괴롭혀온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어찌나 찢어지게 괴로운지 딸밖에 모르던 나의 아빠와 그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뚝 학교 나타났어? 아버지도 목소리. 뚝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여자의 눈이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부녀에게 나타났던 그 여자가 또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저는 두려움도 잊은 채 울분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자가 이를 아득바득 갈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빼앗을 거야. 당신도 제일 소중한 걸 빼앗겨가. 뚫어져라 어딘가를 노려보는데 그건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아, 아버지와 뭔가 있구나. 깨달은 그 순간 다 내 거였어.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당기는데 나 이대로 가면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안간힘을 써서 방문을 꽉 움켜쥐는 그때 지우야. 지우야. 어머니의 외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거 다 꿈이었다고? 그런데 너 여기 발목이 왜 이래? 푸르고 검게 변해 있는 발목. 뭔가에 꽉 조인 듯한 멍자국이 양 발목에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단소 꿈이 아니구만. 그리고 그제야 보이는 방안 풍경, 누군가 일부러 물을 쏟은 것처럼 방문 앞이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저는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그 여자를 본 일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여자, 네 아빠가 엄마 대신 결혼할 뻔한 여자였어. 동네에서는 다 알 정도로 오래 만난 사이라는데 서울에 와서 엄마랑 결혼하려고 외정하게 버린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좋다고 프로포즈 받았고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아빠가 준 결혼 반지 그 여자 거였어. 헤어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여자를 그 양반이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를 치고 억지로 반지까지 빼앗았던 거야. 반지까지 뺏은 거 좀 그랬다. 그거 엄마 어떻게 아냐고? 결혼하고부터 꿈에 웬 여자가 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꾸만 나타나는데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참다가 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는 거야. 그 여자 네 아빠한테 버림받고 얼마 못 가서 저 먼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더라. 어머니는 상상도 못한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까지 낳은 마당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그 소름 끼치는 금반지를 당장 손에서 빼내서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뒀대요. 그 후로는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완전히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 저와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한이 맺힌 거야. 자신을 사랑하는 두 여자를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 저는 아버지의 그 숨겨진 진짜 얼굴에 배신감을 느끼고 한동안 크게 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지우야, 잠깐만 이리 좀 나와봐라. 밖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방금 시장에서 제일 이쁜 걸로 골라왔어. 엄마랑 이제 그 사람들 보내주러 가자.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 옥상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비셨죠. 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당신도 이제 그만 용서해줘요. 이 꽃인 신고 저 세상까지 마음 편히 떠나시구려. 거기서 그 남자 만나거든 못 이룬 사랑 이루시고.
신문지로 싼 뭔가를 여자 그 신발 안에 넣은 다음에 경건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타고 남은 재를 쓸어 담을 때 딸그랑 그 소리를 내며 뭔가 떨어지는데 그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빼앗았던 그 금반지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45살,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꽃신을 태우셨는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버린 남자를 잊지 못했던 그 여자. 저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사무쳤던 그 한도 풀었을까요? 무슨 공포 영화 하나 본 줄. 아주 뭐 집안에 진짜 아주 슬픈 가족사였네. 아유 그 아버지가 난 아주 가정적인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주 나쁜 남자가 많네. 제목처럼 그렇죠. 그죠? 예, 뭐 딸한테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여자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아니 혹시나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황재성 그렇지. 씨 만약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나는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다고 아까 하시잖아요. 더 슬픈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거를 내가 아들 좋은 모르게끔. 아빠였는데.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 사실 이제 그 사람하고 계속 이게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상처를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셨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왜 황재성한테 아웃볼을 줬구나 하는 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김구라 씨 본인- 연기 지적한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성했잖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이래가지고 내가 목을 보호하려고 내가. 김원효 씨인 줄 알았어요. 안 돼!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뭐 본인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 좀 근데 몇 불 예상합니까? 저요, 완불. 황재성 씨 몇 불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 진행시켜.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몰입도 좋았고. 완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둑신이 여러분. 자, 그럼 말이죠. 어둑신 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이거 뭐 나는 2층까지는 그냥 무난히 간다고 근데 저는 생각해요. 뭐 예. 40불 정도는 무난하게 갖고 왔습니다. 자 속도 보세요. 그러네, 속도. 그러네. 속도 이제 황재성 씨랑 완전 다르죠. 예. 이게 떨린다. 그쵸? 와, 떨린다, 이거. 속도 너무 빨라요. 자 2층 바로 가고요. 자 25분이 넘어갑니다. 자 소머리 구간 넘어가면은 너무 빠르다. 무조건 40. 달려! 오! 뭐야? 무조건 40불은 갈 것 같은데. 자 40불. 41. 진짜? 42. 진짜? 자 여기서 멈추네요. 자 3. 2. 3. 2. 이거 되게 신나네. 아주 좋아하시네. 진짜 너무 될 만한. 이게 야. 저도 이제 속도를 우리 항상 보잖아요. 만약에 촛불이 100개 있어서 100개까지 뚫고 갈 속도예요. 진짜로? 와. 쭉쭉 갑니다. 자, 김소연 씨의 나쁜 아빠는 총 43개 완불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너무 신나.